자, 그러면 노출과 초점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기능만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퀄리티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액티브 디라이팅 기능입니다. 사진에서도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노출 차이를 줄여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특히나 영상은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로우 파일로 후보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찍을 때 노출 차이를 줄여놓고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영상도 로우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만 외부 모니터도 필요하고 후보정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 액티브 디라이팅 하나만으로도 노출 차이를 줄여서 아주 자연스러운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액티브 디라이팅 메뉴에 들어가 보면 오프, 약하게, 표준, 강하게, 매우 강하게 이런 모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액티브 디라이팅을 한 번만 조절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다. M모드 혹은 M모드 플러스 ISO 오토 혹은 A모드 이렇게 각각의 모드를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할 때 밝기를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M모드의 경우에는 다이얼을 이렇게 드륵드륵 돌려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ISO 오토가 켜있는 M모드 상태에서는 노출 보정을 해서 감도값을 조절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A모드의 경우에도 노출 보정을 하면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노출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메뉴 버튼 일단 눌러 보시고요. 아까 보셨던 사용자 설정 메뉴 동영상 부분에 들어가면 G2번에 사용자 정의 제어 설정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메뉴를 보게 되면 렌즈 조절 링, 렌즈 컨트롤 링이라고 하죠. 메뉴가 나올 텐데요. 들어가 보면 파워 조리개, 노출 보정, ISO 감도 혹은 초점 이런 설정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동영상을 찍는데 밝기를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노출 모드 버튼이나 메인 커맨드,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영상이 드르륵드륵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떨림이 그대로 녹화가 되겠죠. 그랬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 되냐, 이 노출 보정하고 파워 조리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M모드로 조리개 셔터 감도를 다 고정해 놓고 찍을 때 내가 조리개 값을 조절을 해서 심도도 바꿔주고 밝기도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조리개 값을 조절하는 파워 조리개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M모드 상태에서 ISO 오토 기능을 켜놓고 노출의 밝기를 감도값으로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노출 보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조리개 감도 셔터를 고정해 놓고 설정을 해 놓고 찍기 때문에 요 노출 보정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M모드 플러스 ISO 오토 기능이나 A모드 같은 약간 편하게 노출을 맞추는 촬영의 경우에는 노출을 좀 보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파워 조리개보다 노출 보정을 선택을 하시고 렌즈 컨트롤링을 돌려서 노출을 자연스럽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 그러면 M모드는 조리개 셔터 감도를 찍기 전에 미리 설정을 딱 해놓고 녹화를 시작하시고 장면이 끝나면 녹화를 종료하시면 되는 거고, 약간 움직임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쫓아가면서 촬영을 하실 때는 노출 보정을 컨트롤링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동영상 촬영 시에 노출과 초점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노출은 M모드가 제일 좋습니다. 조리개와 셔터 감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프레임수 곱하기 2를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24프레임으로 선택했을 경우 곱하기 2를 해서 50분의 1초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리개 값은 아웃 오브 포커싱, 얕은 심도의 영상을 위해서 한 2.8 정도 최대 개방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감도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쫓아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M모드 상태에서 IS 오토 기능을 켜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노출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노출 차이가 너무 심하다, M모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A모드로 바꿔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밝기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링에 노출 보정 기능을 넣어서 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점의 경우에는 AF/F와 자동 영역 기능을 활용하셔서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이크는 내장 마이크보다는 외장 마이크를 썼을 때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음향을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렌즈에서 오는 소음, 그리고 조작했을 때 들리는 소음,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장 마이크를 쓰는 게 좋은데요. 이 외장 마이크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요 와이어리스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지향성 마이크,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마이크 혹은 모니터, 짐벌, 케이지, 이런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 볼륨 세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버튼을 누르시고요. 마이크 감도에 들어가게 되면 A라고 해서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라는 것은 카메라가 적절히 좀 작은 소리는 키워주고 좀 큰 소리는 좀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편리하게 A 모드를 두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뭔가 고정해 놓고 일정한 소리로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 모드가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모드를 쓰는 방법은 10을 기준으로 해서 20까지 올라가는데요. 10보다 조금 높이 한 12에서 15 사이에 설정을 하시고 볼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소리를 내게 한 후에 그 음성이 들려오는 이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서 빨간색 영역이 나오지 않게끔 노란색 정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볼륨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우면 좀 낮춰야 될 거고 좀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좀 올려줘야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볼륨 게이지를 확인을 하셔서 적당한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요 밑에 있는 마이크 오프 기능인데요. 마이크를 꺼놓게 되면 다음 촬영을 할 때 실수로 녹음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촬영하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진의 경우에는 로우 파일로 찍고 나중에 화이트 밸런스와 픽처 컨트롤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의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여러 가지 후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찍기 전에 화이트 밸런스와 픽처 컨트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액티브 디라이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영상의 퀄리티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값이 있고 기본 설정값들이 쭉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고정해 놓고 일정한 화이트 밸런스로 쭉 촬영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켈빈 값을 활용한 촬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I 버튼 누르시고 화이트 밸런스 값에 들어가셔서 색온도 선택인 켈빈 값으로 맞춰주신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온도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의 경우에는 조명 상태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가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처음에 촬영할 때랑 영상 끝날 때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색감이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K 값으로 켈빈 값을 고정을 해 놓으면 그런 거 없이 일정하게 쭉 촬영할 수 있어서 안정된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M모드처럼 화이트 밸런스도 이렇게 켈빈 값으로 고정을 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픽처 컨트롤의 경우에도 화이트 밸런스와 마찬가지인데요. 화이트 밸런스의 경우에는 정확한 색감을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상대적으로 이 픽처 컨트롤은 다양한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자연스럽게나 인물 같은 경우가 좀 영상이 너무 과하지 않고 부드럽게 촬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표준을 쓰셔도 되고 좀 더 강한 이미지를 원하실 경우에는 선명하게나 풍경 같은 모드들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흑백 영상을 찍고 싶다, 그리고 모노크롬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Z 시리즈 카메라에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픽처 컨트롤 값이 들어있어서 독특한 색감의 영상을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값은 단조롭게나 혹은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값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콘 무비 에디터에서는 그걸 조절하는 부분이 좀 없지만 기타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정도의, 과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색감이나 밝기 조절 같은 부분들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정을 생각했을 때는 단조롭게나 자연스럽게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액티브 디레이팅과 픽처 컨트롤 값을 잘 조화만 하셔도 굳이 후보정을 통해서 하이라이트나 이런 디테일을 살려낼 필요 없이 촬영할 때 이미 확보를 하고 찍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다음 편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소스들을 가지고 니콘 뷰-NX 무비 에디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